예민한 당신을 위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삶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에 압도당할 때가 많다면 예민함을 장점으로 여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인 타인에 대한 배려, 깊은 유대감, 자연을 향한 애정은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들어가고 싶던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친구에게서 외면당할 때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별 일 아니라거나 마음에 두지 말라거나 시간이 약이라는 대답을 가장 흔하게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민한 사람에게는 그리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격한 감정이 잦아들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일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확대 해석하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줄까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본인의 주장을 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 빠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상당한 배려를 베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기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성적으로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끔 어느 선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까지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지적하는데 본인만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인 것보다 불쾌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민감한 사람은 순도 높은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할 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는 한편 그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화를 내게 될지, 그 분노가 얼마나 지속될지 스스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예민한 성격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을 숨기려 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약하거나 똑똑하지 않다고 여길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기 판단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모른 척 하는데 그 결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속적으로 감정을 처리하는 일은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낄 때 세상으로부터 잠시 몸을 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지낼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며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확고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 따라
머무는 장소에 따라 혹은 흥미롭게 본 책에 따라 자아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자신은 헌신의 삶을 꿈꾸는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하다가도 얼마 후에는 사회적 지위를 얻는 삶에 열정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 탓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도 성격 장애가 발현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심도 있는 취미활동이나 가족, 지인과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 것이 삶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슬픔과 같이 괴로운 감정을 느낄 때면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킬 만한 생각을 재빨리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우울할 때는 즐겁게 웃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화를 낼 만한 이유를 찾게 되고 그 결과 더 오래 미워합니다. 연인과 헤어졌을 때 이별에 대한 슬픈 노래를 찾아 듣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처리하기 힘든 감정에 더욱 깊이 빠져들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전환입니다. 감정을 동요하게 만드는 원인에서 잠시 멀어지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전환을 시도하기 전 우선 현재의 감정을 오롯이 느껴야 합니다. 감정을 느껴야 해당 감정이 담고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전환을 회피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감정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은 상당히 피로하므로 감정을 경험하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론 전환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이 완벽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감정의 강도가 약해질 때까지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일 때 한 행동을 후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행동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바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수행한다면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중심을 잃지 않고 폭풍을 관찰하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행동하기 전에 명료한 의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상처받는 것이 싫어 삶을 통제하고 계획하고자 합니다. 삶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 단위로 하루를 계획하고 일정을 세우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 앞서 미리 자신이 할 말을 연습할 때도 있습니다. 통제권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서 교묘하게 어떤 약속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인연을 끊지 않을 거라는 모종의 다짐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몇 번이나 유도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변화, 불확실한 미래, 그로 인해 겪게 될 불편한 감정 등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과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장기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비효율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찾아 하게 되면 활력이 생기고 스트레스에 저항할 힘이 커집니다. 습관으로 만들면 좋을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되 그 시간에 온전히 몰입해 보길 바랍니다.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음미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휴대폰은 놔둔 채
아름다운 공원에서 정취를 즐기며 천천히 거니는 것도 좋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소망하고 바라지만 그로 인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바라기만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직접 해결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삶에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에 만성적으로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을 마주할 때 더욱 크게 압도당하고 좌절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잘못된 부분에만 집중할 때 불평불만을 합니다. 불평을 자꾸 할수록 좋았던 일이 아니라 싫고 불쾌했던 일만 기억에 남습니다. 좋았던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오직 잘못된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현실을 왜곡하고 고통을 키울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 목록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있으면 답을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기쁨, 분노, 수치심, 죄책감, 불안, 질투처럼 기본적인 감정을 종이에 적습니다. 목록에 적힌 감정을 읽어 내려가며 자신의 것과 가장 흡사한 감정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 감정에만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대체로는 원만한데도 불만족스러운 면에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감정에만 의식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좁아집니다. 슬플 때면 그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삶 전반에 걸친 행복한 부분은 떠올리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슬픈 감정이 우세하겠지만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주는 기쁨과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선의가 있다고 가정할 때와 악의를 품고 있다고 가정할 때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는 당신의 관점 역시 달라집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믿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선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언짢음이나 내면의 두려움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오해하지 말고 이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선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마음이 괴로운 일도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려는 성향이 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함부로 판단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의적 판단과 편협한 시각을 지우고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들이 악의가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안정성, 건강한 자아, 굳건한 인간관계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예민하다면 의사결정의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불편한 감정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본인의 의사결정 성향을 알아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불편한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더욱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서적 고통을 회피하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고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정서적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발현됩니다. 자신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의 경우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행복이 사라지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애초에 행복을 경험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일이 생기는 순간에도 자동적으로 이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은 의식주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고 자신에게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처할 힘도 생깁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부족한 점에 성급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인간관계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타인과 교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적극적인 노력과 시간, 연습, 그리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방법을 활용해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대감을 회복하며 더욱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